강조를 했는데 클래스 연습도 사실은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번에 제가 했던 클래스를 잠깐 좀 하면서 문자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추가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좀 더 보강을 하고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클래스의 네, 여기 클래스 문자열과 클래스 지난주에 끝부분 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보강을 한번 해볼까요? 살짝 복습을 네, 복습을 위해서 지금 파이썬에 자, 지난 수업 시간에요. 제가 파이썬 코드에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약간 긁어서 해봅시다. 데이터를 여기서 정의를 했죠. 데이터 정의를 하고 내가 지금 화면이 커져가지고 네, 데이터를 여기서 맨 끝에다가 놓을까요? 네, 그다음 놓고 네, 데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고 두 번째로는 뭐였죠?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었죠. 클래스 만든 부분을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클래스 정의한 부분을 여기까지 클래스 이 부분까지 글을 잡아서 네,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클래스 정의까지도 했어요. 쭉 클래스가 정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네. 클래스 정의, 뭐 사실 뭐 클래스 정의가 먼저 오느냐, 데이터 정의가 먼저 오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 객체를 선언해보고, T점 리절트를 보는 것까지 해봤죠. 그거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여기다 뭐 여기는 새로 이렇게 해서 객체를 정의해보고, 요거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실행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네, 어떻게 오류가 났네요. 이상한데 제가 잘못 긁어왔나요? 네, 리절트를 네, t1점 리절트를 네, 여기서 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군요. 네, 요 부분을 좀 더 긁어서 다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실은 생성자 함수에다가 데이터 투 리절트를 아예 호출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엔터 쳐서 셀프 리절트 해가지고 여기서 네, 갖다 놓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셀프 리절트라는 걸 만들고 생성자 함수에서 얘를 호출해 버린 거죠. 얘를 호출해서 호출된 결과를 여기로 갖다 놨으니까 그랬을 때 아마도 이거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행해보고, 네, 실행해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줄 한 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어떠한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고, 이 문자를 뭐 만들 때 왜 삼중 문자를 썼느냐 뭐 이런 거는 뭐 사실은 문자열 속에 다운표를 쓸 걸 대비해서 삼중 문자를 썼는데 하나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뭐 지금 이그젬플 상으로는 뭐 하나를 써가지고 또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있나요? 왜 있습니까? 또 저를 당황시켜 줍니다. 네, 안 되나요? 그런가요? 삼중 문자열만 되나요? 그거 제가 또 조사를 해봐야 될 상황이네요. 네, 그러네요. 삼중 문자열만이 줄을 넘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왕 공부한 김에 자세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한 줄로 썼어요. 한 줄로. 그래 놓고 얘를 네, 제 얼굴을 약간 오른쪽으로 보내고 네, 그럴까요? 문자열에 대해서 그러면 얘도 이렇게 완전 한 줄짜리는 상관없겠죠. 그렇죠? 이거는 오류가 없겠죠. 문제 오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줄에 쓸 때는 하나를 쓰고 이걸 만약 여러 줄에 걸쳐 쓰고 싶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썼을 때 네는
안 된다는 얘기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삼중 문자열을 쓴다. 어, 네, 뭐 저도 처음 아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뭐,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데, 네. 이렇게 해서, 뭐 이왕이면, 삼중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원래대로 다시 가봅시다. 처음에 삼중 문자열, 네. 그냥 바로 다 공란을 없앴군요. 이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엔터까지 이것도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쳐가지고 삼중 문자열만이 줄넘김을 할 수가 있군요. 네. 그 다음에 뭐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클래스라는 예약어를 써가지고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한 거죠.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이렇게 콜론이 꼭 필요한 거고요. 꼭 들여쓰기를 딱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 언더바 이니트 생성자 함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 생성자 함수는 처음에 클래스 객체가 한번 생성될 때 실행되는 함수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바 두 개의 이니트 함수라는 이 이름만을 써야 됩니다. 다른 이름 못 써요. 그러니까 딱 이걸 맞춰 쓰셔야 되고 항상 셀프.data라는 걸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셀프.data가 아니라 셀프를 항상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는 내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이 데이터는 이제 어디서 할 때 들어가죠? 처음에 호출할 때 들어가는 거죠. 호출할 때 이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걸 안 보내줬다 그러면은 얘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데이터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나 이제 저희가 생성을 하면서 생성자 함수에 보내야 할 인수를 내가 만약에 보내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도 그 인수에 맞는 인수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네. 변수니까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 2를 썼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데이터 2로 보내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데이터를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와 파라메터가 매개 변수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데이터 2가 데이터를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서로 매칭은 되지만 이름이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실행해 보면은 결과는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성자 함수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데이터를 다시 여기는 뭐죠? 네, 인스턴스 멤버 변수로 다시 또 저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 네, 멤버 변수는 어디서 공유를 합니까? 네, 같은 클래스 객체 내에서는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 내에서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니트에서도 인식이 되고 또 두 번째 메서드라는 데이터 투 리스트에서도 보면은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이렇게 데이터라고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멤버 변수는 이 객체 내에서는 공유가 되는 변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리절트라는 또 두 번째 멤버 변수를 또 만들었죠. 이것도 역시 멤버 변수 두 번째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를 하나 더 만든 거죠. 2 여기는 하나 1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셀프 to 리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를 호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호출을 한 데이터 to 리스트의 내용은 요거를 분해하는 내용이죠. 분해. 또 리절트라는 또 요거는 뭡니까? 요건 지역 변수예요. 요건 지역 변수니까 요거는 또 멤버 변수랑 또 틀린 거예요. 얘는 바로 뭡니까? 데이터 2라는 이 함수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일시적인 임시 변수죠. 지역 변수, 멤버 변수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리절트라는 지역 변수 리스트죠.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공란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for line하고 라인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포문에서 사용되는 또 리스트 변수죠. 이것도 또 얘도 변수예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요? 지역 변수예요. 이것도 지역 변수. 네. 지역 변수 리스트가 또 발생된 거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변수가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리스트라는 지역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in data split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플릿은 뭡니까? 지금 넘어오는 데이터가 뭡니까? 어디로 넘어왔어요? 네. 이쪽 데이터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공부를 해봐야, 확인해봐야 알 사실이지만, 그냥 데이터.점 스플릿으로 저는, 얘가 인식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셀프.점 데이터로 구분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스플릿으로 분해한 다음에, 그걸 라인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result row라고 공란 지역 변수를 또 만들었죠. 이것도 지역 변수죠. 계속 지역 변수는 제가 포시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를 만들었고 역시 지역 변수 리스트죠. 네, 리스트를 만들었고 딱딱딱딱딱 여기까지 와야 되죠. 딱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라인을 분석을 해서 빈 공란인 경우에는 네, 그렇죠. 라인이 공란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그거를 분해해 가지고 네, 공란 처리를 해버리고 그것을 어펜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속 라인이 여기서는 이제 워드 분해를 하는 거죠. 단어 분해, 워드 분해.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만만한 프로그램이 아닌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이건 단어 분해. 그리고 또 단어 분해를 해 나가면서 네, 그것이 또 빈 공란이 아닌 경우에는 어펜딩을 시켰어요.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어요. 문자 연습. 기초부터 여러분들을 해드리지 않고 바로 들어갔더니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분해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요게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스플릿과 조인. 네. 여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네. 어디 있죠? 스플릿과 조인.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을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죠. 여기다가 새로운 코드를 넣고 요거 비슷한 걸로 뭐 예를 들면 A라는 데이터를요 이렇게 해봅시다. 공란으로 한번 해보죠. 똑같이 A, B, C, D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뭡니까?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자열 A를 생성한 거죠. 생성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위에서 쓴 것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잘 헷갈릴 것 같아서. 자, 문자열이 뭘 갖고 있다고요? 네, 문자열 자체가 그렇죠. 문자열 자체가 메서드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미 문자열 타입을 보면은 얘는 클래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도 또 다른 클래스 타입 A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클래스인 걸 확인해 보면은 A는 string class라는 걸 str 클래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갖고 있는 메서드를 쓸 수가 있는데 A 점 해놓고 여기 수많은 리스트들이 떠주죠. 왜 안 뜹니까? 떠야 되는데. 네. 이걸 자꾸.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네. 스플릿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스플릿. 네. 스플릿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는요. 스플릿 A에 스플릿 해가지고, 뭘로 분해합니까? 하나. 네. 이렇게 공란으로 분해해 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분해된 것을 갖고 프린트, B를 해보게 되면은, 네. 네, 이런 게 자꾸, 왜 이렇게 자꾸 뜹니까? 조금 줄여볼까요? 줄여서,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프린트 스크립트 해보면 A, B, C, D로 다 분해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B는 뭘까요? 그렇게 되면은 B는 프린트, 네. B는요, 타입. 뭐가 됐을까요? 리스트가 된 겁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B는, 네, B라는 것은 A라는 문자를 분해해 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었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초를 다시 한번 닫고 들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A, B, C, D라는 문자열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얘는 str이라는 객체인데 걔를 스플릿이라는 A라는 거에 딸려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 한 칸 띈 스페이스바 공란을 중심으로 다 분해를 해라 했기 때문에 A, B, C, D라는 4개의 객체로 분해가 됐고요. 그것들이 리스트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B는 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B를 쳐봤자 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도로 합치는 명령이 조인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조인이라는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는요, 네, A. 이제 B가 지금 분해가 된 거 아닙니까? B. 조인인데요. 네, 아닙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공란 없이 2번을 치는 거예요. 점 조인.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리고 B. 이렇게 치면 얘가 분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해놓고, 네. 프린트 C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된 걸까요? 네. 이것은 리스트를 다시 문자열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A, B, C들을 분해됐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프린트, 타입, C를 해보면은, 네, 이건 다시 리스트로 돌아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스플릿은, 리스트를, 아니다, 문자열을 리스트로, 조인은, 리스트를 문자열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거나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다시 아까처럼 한 칸 띄운 걸로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여기 한 칸을 띄워주면 되지 않을까요? 한 칸을 띄워준 걸로 조인해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A, B, C, D 이렇게 한 칸씩 더 벌어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갖고 문자열에서 리스트로, 리스트에서 문자열로, 그리고 또 문자열로 바꿀 때 한 칸 띈 걸로 구분하기, 또 여기서는 다시 한 칸씩 넣어주기,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좋은 예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시 이왕이면 뭐 이 문제를 다뤄봅시다. A.B.C.을 샤프로 바꿔보자. 이 예제를 한번 해보면서 조인과 스플릿을 한번 갖고 놀아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코드를 해가지고 이런 거죠. A라는 어떤 변수를 A 샵 좋아요. 잘못 쳐가지고 내가 퍼센트를 했는데 퍼센트로 가봅시다. B 퍼센트, C 퍼센트, D라는 어떤 문자열이 있었어요. 근데 V로 또 했네요. V로 해도 상관은 없지. 그냥 V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얘를 나누고 싶어요. B라는 놈을 A를 쪼개기를 스플릿 쪼개면서 뭘로 쪼개느냐, 퍼센트로 쪼개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되면은 당연히 프린트 B를 해보게 되면은 퍼센트로 구분되어진 A, B, C, D가 분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A, B, V, D가 이렇게 분해됐죠. 걔네들을 다시 퍼센트를 샤프로 바꿔라 라는 뜻으로 C는 네, 샵으로 넣어가지고, 아까는 공란이었는데 이번엔 샵을 넣어가지고 조인, 네, 이렇게 해서 B 이렇게 한다면은 퍼센트 자리에 전부 샵으로 들어왔고, 프린트 C를 해보게 되면 다시 문자열로 돌아가면서 그 자리가 A, B, C, D 사이사이를 샵으로 묶어주는 그러한 합해진 문자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A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퍼센트가 샵으로 바뀐 것이 되겠죠. 네. 이왕 문자열 하는 김에 위에서부터 한번 기초로 가볼까요? 네, 문자열 연습. 어떤 홍길동 씨의 주민번호는 어쩌고이다. 이 부분들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출력해보는 예제입니다.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대로 요거 여러분 긁어서 할 수도 있지만 한 줄 한 줄 한번 쳐봅시다. id라는 변수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주민번호 881120 네, 100 8234 이랬다고 칩시다. 네. 자, 이런 주민번호를 문자열로 넣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네, 아이디를 해보게 되면은 풀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거를 한번 분해를 해 보는데 앞부분이 생년월일이고 뒷부분이 그냥 어떤 뒷자리 7자리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쪼개기려고 앞부분 쪽을 뭐 ID1이라고 하고 뒷부분은 ID2라고 합시다. 그러면 ID1은 네, ID에 지난번에 우리가 슬라이싱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슬라이싱 앞부분부터 5번째 자리까지 6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슬라이싱이 이루어지는 거죠. 슬라이싱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싱은요 0 0이가 0을 포함해서 어디까지요? 5까지입니다. 5, 6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0, 1, 2, 3, 4, 5 그러니까 881120까지가 됩니다. 그럼 이걸 또 한번 프린트 ID1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네, 881120만 떨어져 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뒷부분은요. 뒷부분은 어디까지일까요? ID2. 네, ID2인데요. 이게 하이픈이 있는 데가 이게 6번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건너뛰면 7번째부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ID 7부터 끝까지는 표시를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는 슬라이싱 또 두 번째 슬라이싱인데요. 얘는 우리 문자열의 7번째부터 13번째까지 가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번째인가요? 7, 8, 9, 10, 11, 12, 13. 네, 그렇죠. 그래서 실행해 보게 되면은, 네, 프린트, ID, 2.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뒷번호도 분해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1008234 이렇게 분해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까지 되신 분은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파이썬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과서는 여기까지밖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포문을 사용해서 구현해 보자 그랬어요. 이거를 슬라이싱이나 이런 거를 포문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겠습니까? 포문을 사용하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포문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3번 슬라이싱을 포문을 사용해 볼까요? 그러면 0번부터 6번까지네요. I는 왜 이게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레인지로 가야 되겠네. 0번부터 6번이니까 6까지만 가면 0부터 5까지 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놓고 네. ID를 처음에는 공란으로 놔야 되겠네요. ID1을 공란으로 놓는 거예요. 빈 리스트로 시작하는 거죠. 네? 빈 리스트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빈 스트링으로 시작하는 거죠. 빈 스트링으로 시작해서 ID 플러스 이렇게 해볼까요? ID 플러스 ID 플러스는 이렇게 ID에 ID를 더해주는 거죠. 리스트를. 그래서 뭐를 하는 건가요? in range 네 얘를요. ID 그래요. ID 한번 해보겠습니다. ID I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계속 더해져 나가지 않을까요? 그냥 해본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 저도 몰라요. 네, 과연 원하는 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네. 여기 ID 1으로 돼야 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성공했죠? 뭐 이런 식인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두 분 성공. 그냥 빈 문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0번부터 5번까지 기존의 아이디에 인덱싱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계속 추가로 더해 나가면 마치 슬라이싱을 포문으로
구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7번에서 13번까지의 슬라이싱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포문으로 어떻게 하면 저기 포문으로도 될까요? 7번부터 슬라이싱 또 해보시는 거죠. 이걸 아이디 역시 2라고 해서 공란 스틱으로 나눴고, 자 이번에는 얘를요 문자열로 가볼까요? 문자로도 상관없죠. 아니 문자열 리스트로도요. 리스트로 하게 되고 for i는 in range, 얘는요 7번부터 가게 되겠네요. 7번부터 13번까지 간다고 치고 13인지 14인지 헷갈릴 때는 일단 13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역시 ID2에 더하기를 못 가고 얘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펜드로 가야 되겠죠. 어펜드 이렇게 해서 i를 어펜딩을 시켜버리고 성공했나를 보기 위해서 프린트 id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리스트가 나오나 원하는 대로 나오나 봤더니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i는 in range 2가 빠졌네요. 네, 제 키보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싹 해보면은 성공을 했는데 얘네들이 100823하고 끝이 안 찍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안 찍힌 걸로 봐서는 이건 14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13인지 14인지 모를 때에는 그냥 일단 해보고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14를 하나 더 늘리면 10088 34까지 나왔고, 이제는 리스트로 갔기 때문에 이게 리스트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되죠?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다시 스트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스트링으로 어떻게 바꿔요? 스트링 바꾸는 거 아까 연습했잖아요. 그럼 리스트가 다시 스트링으로 가려면은 id2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운표를 그대로 두 개를 쓰고 공란 없이 join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id2 는 리스트니까 이렇게 해주면 얘가 다시 문자열로 가지 않았을까요? 뭐 사실은 30번보다 31번이 좀 더 복잡하게 구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리스트의 개념을 이해한다면은 또 아까 공부한 조인까지 쓰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고, 뭐 원래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얘를 얘 원래대로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안 하고요. 그러면 또 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요. 그냥 id2에 나는 그냥 빈 문자열로 딴 가고, 똑같이 for i in range 7에 14인 건 확인했고, 그쵸? id2에 플러스는 id i 이렇게 줘도 얘는 그냥 리스트로 안 가고 문자열로 끝내버린 거기 때문에 프린트 id2 간단하게 사실은 요 프로그램이나 동일한 겁니다. 얘는 리스트로 가가지고 한 거고 얘는 아예 문자열로 간 거니까 얘도 결과는 같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요거 14로만 바꾸면 그렇게 해서 시행해 보면은 결과는 같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 제가 자꾸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는데, 파이썬의 기본 핵심은 폼은 잘 쓰는 거, 그 다음에 if은 잘 쓰는 거, 리스트 잘 다루는 거, 문자열 잘 다루는 거, 그다음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한 클래스의 개념까지 잘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함수의 개념, 이것만 잘 이해해 버리면 사실상 뭐 다 배웠어요. 파이썬 뭐 여기서 더 벗어나는 거 없습니다. 이제 벗어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특수 메서드들을 조금은 이제 다양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리즘의 개념을 잘 넣어서 문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얻어지는 능력이지, 뭐 책 보고 막 따라한다 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계속 파이썬적인 생각, 파이썬적인 풀이, 이런 거를 머릿속에 잘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데이터를 다루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면서 제가 오늘 올려드렸던 코드들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